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부활한 조국 수호대입니다. 예,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앞장서 조 전 장관을 수호하며 일명 조국 퀴즈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인데요. 그래서인지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던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김 의원 수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예, 특히 친명계 의원들이 이 김 의원 감싸기에 적극적이죠? 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 의원과의 통화 사실을 최근 공개하면서요. 김 의원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면서 거짓말은 안 할 친구라고 옹호했습니다. 너무나 이 의의가 없어서 예. 의원님 정말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자금 세탁과 대선 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에 책임을 지라며 오히려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또 언론 탓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아직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녀 사냥 여론재판이라고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그 처신도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과거 조 전 장관은 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모친 사태와 함께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요. 정작 모친은 작년에 이사장직을 슬며시 연임했고요. 사회 환원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도 코인 매각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탈당 후에도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정작 이후에 열흘 넘게 잠적하면서 코인 매각도 조사 협조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 의원은 지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 해명을 늘어놓은 이후에 12일째 잠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 전체 회의와 소위 본회의에 잇따라 불참했습니다. 지난 18일에 가평휴게소에서 나들이 복장으로 포착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날 빗썸으로부터 자신의 거래 내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는 한 언론의 지역 사무소에 출근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잠적한 상태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검찰 조사에 대비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요, 지난 2021년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의원으로서 역할은 내팽개치고 자기 방어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리위 징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야는 오는 30일에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절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자문위 절차를 빼고 징계 절차를 서두르자는 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장 80일이 걸리는 절차를 다 밟을 경우에 징계 절차는 8월에야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김 의원 지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부활한 조국 수호대의 느낌표는 묻지마 수호의 결말로 하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는요. 저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서 정권 재창출 실패를 포함한 민주당 위기가 조국 지키기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이어 남국의 바다로까지 빠져들지 아니면 새로운 쇄신의 기회로 삼을지는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국민안전도 아시타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근데요, 아시타비가 무슨 뜻이죠? 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로남불과 비슷한 뜻인데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 반대하며 장외 투쟁까지 나서는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달라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정치 선동하고 공포를 자극한다. 실제 민주당 입장이 바뀐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맞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부 합동 TF 조사 보고서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원안위에서 7차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오염수가 방류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정리됐습니다. 내로남불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문가들과 정부 합동 TF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은요, 그 보고서는 동향보고일 뿐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정 전 장관 발언도 과학적 근거와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는 민주당 말 100번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이번 그 시찰단 조사 결과라도 좀 두고 봐야 하는 건 아닙니까? 네, 후쿠시마 시찰단이 5박 6일 현장 점검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결과를 벌써부터 신뢰할 수 없다면서 오염수 방류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부산, 이 해안 일대의 횟집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국민안전도 아시타비의 느낌표는 제2의 광우병 괴담의 피해자는 국민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근거 있는 문제 제기는 야당의 책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확인되지 않은 괴담으로 불안만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이번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